가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산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수다를 떠는 가산동 수다방 진행자 진정희, 김종임입니다. 가을 장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 소식이 잦은 요즘인데요. 주변은 눅눅할 수 있지만 가산동 수다방과 함께 하시는 동안은 뽀송뽀송 하시길 바라며 가산동 수다방 시작합니다. 종임쌤, 지난달 종임쌤이 일이 있어 장미애쌤과 진행한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장미애 쌤이 처음이신데도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자리에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산동 옆모습 사진이랑 이야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산동 마을 기록과 양성 과정 그 수료 후에 네. 그 후속 작업으로 이제 마을 역사 자료 수집을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하면서 그 가산동 수다방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연계돼도 좋겠네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 가산동에 오래 사신 분들 가산동 주민자치회로 연락 주세요. 가산동에 옛사진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진 등이 가산동의 역사입니다. 네, 많이 연락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제 가산동 소식 전해볼까요? 네, 먼저 주민자치회 소식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부터 8월 13일 금요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에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민센터 옆 화단 청소를 진행하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자료를 주민분들께 교부했습니다. 또 8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테마가 있는 축제 정과 마을 장터 연계 행사 진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날짜는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졌으며 장소는 가산동 주민센터 옆 도로 및 주차장 일대와 두산아파트 113, 114, 115동과 푸르지오 사이길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으로 가산동에서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니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즐겁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벌써부터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분과별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지분과는 8월 독고 중장년층 마을 청년 안녕하세요를 8월 5일 미숫가루와 떡 60인분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부탁해 프로그램으로 군 네이버스와 함께 진행하는 희망 홈스쿨 18명과 국외 소재 문화재 바로 알기 13명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네.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이제 프로그램 수요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치회관 운영분과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 조사 중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활용과 인물 스케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 조사에 응해 주시면 프로그램 개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주민자치회 설명서 영상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곧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밸리 분과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상반기에 진행한 가산동 마을 기록과 양성 과정의 후속 모임으로 가산동 역사자료 수집을 위한 워크숍을 8월 13일, 26일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산동에 오래 사신 주민, 가게들을 찾아 구술 인터뷰를 진행 예정이며 이를 정리하여 발간물로 나올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가산동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누리복지관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2021년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8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걸쳐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이해 교육과 환경 이해 교육, 그린 웨이브 캠페인 활동 후 봉사활동 수료증과 봉사 시간이 지급되었습니다. 가산동 자원봉사 캠프는 8월 5일 EM 세제 300개를 만들어 이웃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고요. 네. 이날 EM 배양도 해서 네. 8월 17일 날 EM 추출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EM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2층 가산동 자원봉사 캠프를 오시면 신상 EM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산도서관 소식입니다. 서울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개월부터 5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금천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래요? 네, 어린이 고전 문화 삐삐롱 스타킹의 작가, 이거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함께 읽기를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모집 중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4단계로 멈춘 듯하지만 나름 열심히 가산동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네요. 맞아요. 예, 계절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소몰신이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오늘은 특별 게스트 손님을 모셨습니다. 가선동에는 다른 동에 없는 특별한 곳이 있죠. 바로 지벨리인데요. 사단법인 지벨리 산업협회 이재건 협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건 협회장님 먼저 주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필요한 절삭 공구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툴링 대표이사 이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1996년 2월달에 구로기 공구상가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가산동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8년 네. 가산동의 3단지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네. 인연을 맺게 돼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가산동에다가 제조 공장도 차리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한 20여 명 직원을 가지고 네. 해외 한 19개국에 50여 개 거래처에 수출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뿌리 기업에 속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신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가산동 와서 네. 뭐 매출도 좀 늘었고 인원도 좀 늘었는데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DJ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리의 위협을 또 느끼네요 제가. 그리고 회사 소개해 주셨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진짜 품질이 증명이 된 것 같네요. 괜히 제 회사도 아닌데 왜 제가 뿌듯하죠? 정희 쌤이 소개하실 때 근데 네. 지벨리 산업협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벨리 산업협회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지벨리 산업회는 제가 이제 4대째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뭐 2008년 그 가산동에서 기업인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조직한 사실은 이제 일반 모임이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2011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승격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으로까지 온 거 하고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네. 사단법인화돼서 금천구에서 금천구는 금천구 가산동에는 사실은 이제 특히나 지식산업센터 네. 옛날 이제 아파트 공장이라 했죠. 그런 분들의 입주분들의 특히 이제 권리 보호와 그다음에 가치 창출을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 세워진 사단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네. 일단 입주 기업의 이제 기업 지원과 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력난 해소 그리고 또 뭐 근로자를 위한 경영 지원 그다음에 건전한 문화 장착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혼자서 하기 힘든 것들을 저희 협회가 좀 도와주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벨리 입주 기업들을 위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곳 맞습니다. 이렇게 아, 이해하면 예,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그럼 지벨리 입주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산동 지역 현안 문제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네. 아마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서울시도 알고 있고 금천구도 알고 계신 게 사실 이제 교통 문제를 그렇죠. 빼놓을 가장 수는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심각한 거는 네. 이쪽에 이제 수출의 다리 쪽을 보면 거의
아침 새벽부터 네. 뭐 저녁 한 7시 8시까지 계속 하루 종일 막히니까 네. 그런 문제고 이게 지금 태생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KBS에 네. 이제 방송에 내보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섬 같은 곳입니다. 가산동이. 그래서 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다리 3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철길로 이렇게 막혀 있는 바람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철길로 됐죠. 막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장 입주 기업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거를 좀 해결해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 입주 기업들 혼자서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지역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저 회장님과 네. 자치위원회 회장님과 같이 함께 더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기업인 아니지만 저도 수출의 다리 쪽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이용하게 아무래도 그렇죠. 넘어가려면 이용해야 근데 되죠. 그 길 지날 때마다 꼭 1시간을 예상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70년대 공단 조성을 한 곳이다 보니까 도로폭도 좀 좁고 점점 이용 차량은 늘어나서 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아까 전에 조금 언급해 주시긴 했었지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가산동 주민수가 아까 말씀하셔서 뭐 같이 하면 좋겠다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 힘으로는 좀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아까 앞에도 좀 언급해 주셨지만 좀 더 보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좀 하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쎄 뭐 저희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저희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직장인들이. 근데 이분들의 이제 출퇴근 시간을 3시간을 잡으면 그 시간 인건비로 따져 보니까 어마어마할 적어도 것 7천억, 1년에 7천억 정도의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손실을 네. 그 근무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만났어요. 그동안 네네. 한 2년 동안 많이 만나서 그리고 이제 1,555명의 서명도 받아서 작년 초에는 이제 금천구청장님을 또 만나 뵙고 네. 경찰서장님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했는데 만나 뵈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뭐 최소한 4조 원 네. 이상의 이제 그 경비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금천구 가산동은 또 안양천이라는 또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이쪽은 또 국토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소속 국토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하고도 얘기가 돼야 그렇죠. 되고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되고 아,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서울시하고 연결을 굉장히 많이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원하죠. 그쪽에서 많이 그쪽에서는요. 원하고 그쵸. 뭐 언제든지 저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보면 네.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그래서 뭐 만나 보면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거 없이 경찰서 저희가 이제 금천교에서 작년 11월달에 그 교통 모범 운전자를 네네. 이제 3분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네. 이렇게 시범적으로 네. 한 2주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출퇴근 시간에 막힘이 한 30%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그분들 모범 운전자분들이 네.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이 3분에 대해서 이제 하루 5시간씩 이렇게 네. 비용을 하다 보니까 네. 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금천구청에 요청도 좀 하고 네.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사실은. 또 예산이 없다라고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또 찾아가서 또 만나봤는데 교통과장님 만나봤는데 금천경찰서의 총 교통경찰관이 20명인데 이분들이 4교대를 한답니다. 하루에 5명. 그럼 5명 하루에 5명이 근무하시는데 세상. 이쪽에 3명을 파견할 수가 없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그리고 저도 아니 5명 나오는데 뭐 금천구에 이쪽 뭐
가산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통 모범 운전자 네. 분들이 이제 꼭 필요하긴 한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금천구청에서 좀 협조적이면 협조를 좀 좋은데요.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건의를 했는데 네. 그분들이 그 뭐 좀 보면 약간은 이제 우리가 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치위원회 여기서 좀 우리 회장님과 같이 네네.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제가 보면 서부간선도로가 이제 9월 1일부터 지하 네. 유료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풀릴지 안 풀릴지 그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 풀릴 겁니다. 교통 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남북 간의 도로가 지금 많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동서 간의 그렇죠. 출입로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네. 아무튼 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에 따라서 저도 뭐 좀 더 노력하고 네. 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교통 문제는 인접한 가산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함께 협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요 가산동 이쪽만 벗어나면 진짜 교통망이 좋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가 교통이 그냥 사통팔발로 다 터졌는데 요 가산동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라서 금천구에서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시고요. 예, 가산동에서 사업을 오시면서 그러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 지금 제가 느끼는 거 네. 제가 이제 구로공구 상가에 있을 때랑 네. 가산동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직원을 쓰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실 네. 건물 관리, 건물 하나 져서 이걸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 집단으로 해서 여러 개 이제 공동으로 기업인들이 이제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인데 네. 여기 이제 그 건물 하나당 적게는 한 80개 정도, 네. 많게는 한 14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모여 입주를 있는 거죠. 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 업체당 보통 한 8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커요? 건물당 네. 상주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분담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주차장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 옛날보다는 사실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의 만족도가 네. 높아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네.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은 굉장히 좀 만족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직원들도 네. 또 만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네. 뭐 서울에서 이렇게 경영하기에는 참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원래 가산동 여기 지벨리에서 서울에서 첫 직장이 여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공교롭게 진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처럼 가산동처럼 이렇게 일하기 좋은 곳이 없대요. 아파트형 공장이 이렇게 발달된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좋은 점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편의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보다 여기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주민과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한 동네라는 인식이 솔직히 주민분들이 잘 없어요.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도 좀 전에 설명해 주셨어요. 뭐 절삭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동 주민자치회는 다른 동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지벨리 자원 개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벨리
산업단지와 이렇게 연계 활동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좀 윈윈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하여튼 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시급한 부분이 코로나 19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신 문제라든가 네. 뭐 델타 변이다, 뭐 감마 변이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많은데 저희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안 올 게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올 게 이제 먼저 두드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많이 빠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이제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가는데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는 거라든가 네. 기존의 방송 그러니까 방향으로만 간다면 뭐 저는 도태되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인구 변화 구조도 네. 사실은 그렇죠. 심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 안 태어나고 뭐 제가 1965년생인데 네, 네. 저 때만 해도 한 그쵸. 70만 명이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서 네.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그 선진국들은 선진국도 그렇죠. 또 중국도 2050년 되면 엄청 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코로나19와 겹쳐서 또 이제 그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네. 대처를 해서 지역 주민도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기업들도 인력난을 해소하고 네. 이런 거를 저희 이제 협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하고 네.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업인들한테 네.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오늘 이 좀 가산동 네. 자치주민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시니어 만 네네. 60세 이상 어, 되신 분들은 누구나 네.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도 이제 기업들도 네. 또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칭이 좀 더 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지역 주민들 네. 왜냐하면 이제 시니어 분들이 어디 멀리 출퇴근을 하기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배인리 자원분과위원이라고 계신다면 네.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하고 네. 좀 더 밀접하게 얘기를 해서 이 시니어 인턴십 분들 그다음에 청년 네. 분들도 함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요거를 이제 구청이나 네. 저는 이제 금천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내에 뭐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이런 데 말고 이 일반 건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분들이 또 시장 이런 데들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네. 그걸 뭐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여기서 이제 대학생 때 그 알바 구하기가 참 수월하다고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시니어 인턴십 사업 100세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네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가선동 주민자치에서는 제1회로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7시 5시까지 테마가 있는 마을 축제 정과 함께 지벨리와 상생하고 교류하는 마을 장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네. 네. 처음이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도 있어 소규모로 시작을 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가산동과
지벨리 산업단지를 널리 알리는 큰 축제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뭐 저 역시 이제 최근에 네. 코로나19 4단계가 되면서 네. 6시 이후에는 사실 뭐 지금 2명 이상 만나지 못하고 네네. 네.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뭐 장담 못 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네.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네. 혼밥을 주로 많이 먹고 배달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죠.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 네네. 코로나 걸리면 뭐 회사가 뭐 직장인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문을 닫고 이래야 되는 네, 상황이죠.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날 네. 이제 과거 방식대로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거를 뭐 기업인들한테 좀 나와 달라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가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요즘에 제로페이, 금천구 제로페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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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쪽이 뭐 주간, 뭐 10월달 주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9월이든 10월이든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뭐 많이 판매해 주신 뭐 왜냐면 여기 소상공인들이 네. 이쪽에 그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배달을 금천구의 시니어 네. 분들을 해서 뭐 요즘에 도시락 배달 있잖아요. 뭐 네, 쿠팡 네, 이츠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요즘 배달비를 다 따로 받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조금 뭐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플 금천구 네. 어플을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 시킨다든가 네네. 제가 이제 저는 지역 자치 주민들도 여기서 그 뭐죠 이 녹지 공간 부족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그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제로페이 같은 경우 네, 네. 네, 네.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도 제가 뭐 많이 알아요. 건물에 보면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판매액의 몇 프로를 뭐 기부할 수 있느냐 예. 뭐 나무를 사주던 그랬더니 의사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점심을 먹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죠. 22만 명 정도가 돼요. 매일 22만 그루의 그릇에 점심이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천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녁은 그렇죠. 뭐 빼놓고더라도 점심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여기서 꼭 사 먹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를 뭐 홍보해 주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맛집 뭐 이렇게 요즘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뭐 눌러주기라든가 이런 걸 그 하게끔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평가를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금천구청에서 뭐 맛집을 뭐 주변의 맛집을 예, 이렇게 좀 홍보해 주세요. 네. 라고 하고 그분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뭐 뭔가 그 제로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준다면 금천구청에서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 주고 또 그런 것도 만약에 이제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 주간을 해가지고 금천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를 더 준다던가 뭔가 DC를 더 해준다던가 하고 그리고 DC를 더 해주는 그 소상공인이나 이쪽의 식당들한테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부금 영수증을 해주는 겁니다. 기부금을 받고 그렇게 뭐 조금 하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이 100%는 기부금 처리가 안 되는데 한 50%나 30% 처리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이에 그래서 나무를 기증하던가 뭐 도서를 기증하던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 집은 네. 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 배달을 뭐 많이 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를 기증하게 만든다던가 네.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금도 되고 그 갖고 이제 나무도 식재하고 그 나무를 식재한 곳에 그 식당의 이름을 넣어주고 네.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저는 좋겠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10월 15일 날 뭐 만약에 오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네. 그때 물건을 판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홍보, 네.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뭐 제품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두 가지를 네. 다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해보는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들은 조금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 구매들은 막 이렇게 그 옛날처럼 오프라인에서 막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뭐 동영상을 찍어준다든가 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을 네.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한 번 나와서 몇 시간 동안 판매하세요라기보다는 거기서 뭐 소비자분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동영상을 찍어준다든가 네네네. 요즘 디지털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인들한테 해주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방송을 넣어주고 네. 여기 해준다면 아마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또 알게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 마을 방송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협력이랑 연계가 정말 필요하구나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이제 마을 방송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시면서 네. 그거를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이게 2군데 정도의 그 엘리베이터마다 다 모니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니터로 홍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개 회사에 네. 일단 뭐 일정 부분 돈만 내면 네. 월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만 내면 그래서 하루에 네. 뭐 한 30회 정도씩 이거를 이제 그거를 한 뭐 1분 정도씩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내에 이제 대신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연계하게 되면 그렇죠. 뭐 저도 그쪽에 이제 광고 매체 네네. 그 대표들하고 좀 친하고 알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네. 소개하고 뭐 맛집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도 뭐 촬영해서 거기다가 해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네. 배달 음식을 먹겠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제로페이로 네. 틀림없이 이제 제로페이로 좀 더 할 수 있게끔 결제하고. 결제할 수 있게끔 네네. 제가 보면 저는 이제 금천구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구로구에서는 이제 그 제가 사는 곳이 구로구예요. 거주를 구로구인데 그쪽에 사시는. 저는 양쪽에 이제 제로페이를 다 사는데 네. 웃기는 거는 구로구가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금천구는 네. 제로페이를 제가 70만 원을 구매해놓고도 네.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안 받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활성화가 덜 돼. 활성화 덜 됐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좀 금천구청에서 또 현수막은 또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아니 쓸 곳이 많아야 사람들이 쓰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뭐 금천구청은 안 팔려요. 제로페이가 그래서. 근데 구로구는 금방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제가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길가에 현수막에 붙일 게 아니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네. 뭐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고민해보고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금천구에 계신 아니 우리도 점심을 먹는데 기업인들도 그렇죠. 이왕이면 그 제로페이를 10%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전화해서 뭐 동네 맛집이나 뭐 네, 네. 여기서 좀 더 잘 먹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 연계해서 하는 거를 직접 자꾸 보면은 너도 나도 가입을 할 텐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거 없어도 다 와서 이제 식사를 하시니까 굳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적극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지 못한 걸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공원 얘기도 하셔가지고 진짜 가산동이 전국에서 공원이 제일 적은 곳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좀 해결 방안을 좀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산동에 100억이 배정돼 갖고 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협조가 잘 돼서 그런 그러니까요. 것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신 네. 걸 좀 토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해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 교통 문제도 조금 네, 또 왜냐면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뭐 이 어떻게 전철만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샘플도 갖고 다녀야 되고 예, 뭐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출퇴근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출퇴근만 이용하면 전철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뭐 계속 듣는 얘기로는 가산 디지털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네. 또 가장 많이 그 막히고 네,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강남역은 좀 한가해졌는데 그렇죠. 예, 가산 디지털역이 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쪽으로 굉장히 좀 두각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아마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완공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재 교통 상황으로서는 아마 이제 더 심각한데 심각해지겠죠. 하여튼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찌 보면 좀 여기가 뭐 하여튼 뭐 정치적인 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산 그 전철역 철도가 지하화되는 건데 용산구에서는 그걸 조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용산구가 지하화되면 아마 그 한강을 건너는 그 다리도 지하로 해서 그 강 밑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쪽까지도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기는 하는데요. 용산구에서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갑더라고요. 저희 금천구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30년, 40년? 20년, 40년 그 계획을 할 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딱 못을 박아버리던데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그래도 좀 기회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빠른 해결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작년 사후 보고회에 패널로도 참가하셨고 지벨리와 상생을 원하는 가산동 주민자치회와 2020년부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가산동 수다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2020년부터 뭐 이쪽 협회장이 지금 이제 되면서 작년 초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뭐 많은 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 교통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사실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뭐 우리 입주 기업들의 네. 어떤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상생은 분명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그 저희 회사의 공장에 이 공기 흐름이라든가 이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네. 사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나무를 더 심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뭐 어떻게 되든 그런 이제 이 기업의 직원들이 뭐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물뿐만 아니고 공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안양천이 있음으로써 네.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공간도 사실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접근성을 그렇죠. 접근성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제가 뭐 토끼굴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요즘에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그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인공위성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공구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뭐 1000분의 1mm, 네. 뭐 100분의 1mm, 1000만분의 1mm를 가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이제 여기 관련되신 공무원분들이나 서울시나 뭐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꼭 이 환경 부분은 꼭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치적으로 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김종인님과 뭐 우리 진정인님께서 또 우리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뭐 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네. 뭐 나중에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네. 아무튼 뭐 제가 기업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중간에서 많은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하여튼 함께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높여주고 네. 또 기업인들 또 우리 직장인들 기업하시는 분들도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네.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뭐 이 수다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이 진짜 감사드려요. 우리가 조금 이래 그동안 시도를 많이 했는데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굉장히 참 시작했다는 그것만 해도 기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너무 좋은 목소리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네. 더 생각해보고 네. 그런 도움이 돼서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출연도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작게나마 제가 음악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 잘은 못 부르는데 네, 네. 이제 후배가 저한테 이제 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네. 조광조의 이제 고맙소라는 노래를 들으면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자치위원회 수다방 네. 두 분한테 고맙다는 또 아우 의미도 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선물을 저희가 받는 게 되네요. 선물도 받고 너무 네. 좋은데요. 네. 이재건 회장님이 신청곡 들으며 가산동 수다방 19화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들 수는 있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되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9월에 또 만나요. 인사해 주셔야죠.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